현재 개표율은 50% 넘어가고 있는 구간에서 매직 넘버 270 인석을 확보하기 위한 격투 계속 진행 중입니다.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는 트럼프 쪽으로 확실하게 배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펜실베니아가 여러 가지 경합주 가운데서 이곳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대통령 선거들에서 이 펜실베니아 쪽을 장악한 후보가 결국에는 대선까지 연결이 됐기 때문인데요. 현재 펜실베니아 쪽은 91% 개표율 갖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51.2% 우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렇다면 반도체 산업 관점에서 이 대선 이슈를 어떻게 소화해야 하는가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분 만나볼게요. 현대차증권 노근창 리서치 센터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센터장님 오랜만에 또 예. 모셨는데 이제 예. 외투가 두꺼워졌습니다. 그렇나요? 날씨가 좀 추웠네요. 예, 시장이 확실하게 이렇게 또 예. 변화를 또 예. 맞이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얘기를 좀 나눠봐야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이 되면 반도체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인데요. 보조금 축소에 대한 부분, 아니면 관세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가 좀 섞여져 있어요. 하지만 정책이나 공약보다 중요한 건 시대 흐름인데 반도체는 시대 흐름의 중심에 서 있었던 것도 맞잖아요. 예. 근데 어차피 이 트럼프가 이 대통령일 때 뭐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이제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내성이 조금씩 생겨가는 단계고요. 그리고 실제로 또 우리 기업들 최근에 뭐 삼성전자도 밝혔지만 중국 디램 회사가 이 좀 어쨌든 전체적으로 비즈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트럼프가 이제 그 어쨌든 대통령 시기 때 낸드 회사는 YMTC라는 기업은 블랙리스트에 등재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디램 회사 중에 CXMT라는 기업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회사를 만약에 블랙리스트 등재를 한다면 오히려 트럼프가 돼서 사실 뭐 긍정적인 효과가 많지는 않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고 또 관세부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냥 중국만 놓고 본다면 중국 기업들의 범용 매물에 있어서 계속해서 좀 더 제압을 할 수 있는 그런 약간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중국산 품목에 있어서의 관세가 부과가 된다면 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플러스 요인은 확실히 된다라는 거죠. 우리 쪽에서. 관세는 저희한테 부정적이죠. 예, 근데 실제로 뭐 관세 부과 같은 경우에 물론 행정명령으로 우리한테는 좋은 게 없죠. 관세 부과를 하면. 다만 이제 정말 그냥 어느 정도 레벨로 할지는 좀 봐야 되고, 또 실제로 그냥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아마 부과를 하고 다른 국가 제품에 대해서는 좀 유동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봐야 되고, 다만 관세 부과는 제품 가격이 상승해서 어떻게 보면 최종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 저항이 오는 원가 상승 요인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트럼프가 되었을 때는 최근에 또 중국 범용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이 자꾸 이제 조금씩 위협적이 돼 가는 관점에서 오히려 좀 더 선제적으로 그냥 특히 CXMT나 이런 기업들 블랙리스트를 등재를 하면 완전히 부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다. 근데 물론 이제 CXMT 블랙리스트는 아마 해리스가 되었어도 아마 향후에 할 가능성이 있긴 한데, 트럼프가 되면 좀 더 선제적으로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트럼프 당선 시 중국을 완전히 좀 관세를 확 올려버릴 것 같은 예상 시나리오는 다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 뭐 그건 완제품일 거고, 중간재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우리 기업들이 만드는 메모리가 있긴 한데, 뭐 삼성은 낸드 플래시고 하이닉스는 디램을 만드는데 그 미국에 수출되는 물량보다는 중국 내에서 소비되는 물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는 제가 봐도 엄청 클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어느 정도 수준에서 관세를 부과할지는, 그리고 중국산 완제품은 미국에 수출을 거의 안 합니다.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스마트폰 회사가 중국 로컬 기업이 미국 시장 점유율은 거의 제로에 가깝고요. 뭐 PC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지금 또 디램 시장에서 비중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사실 반도체 업종은 살짝 부정적이다. 살짝 부정적이라는 게 이제 관세 부과에 따른 뭐 어쨌든 전체적인 수요 이축, 그리고 뭐 보조금은 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또 말을 바꿀 수 있는데, 다만 이제 보조금은 관세 부과랑 달리 행정명령으로 바로 시행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거는 상하원 간에 또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뭐 기업들도 뭐 특히
뭐 테일러 공장, 삼성도 예. 짓고 뭐 이런 게 다 이제 바인딩 조건들이 있거든요. 갑자기 이제 뭐 바꿀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바인딩 컨디션 같은 것들도 일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뭐 바뀌더라도 최소한 2026년 정도부터 아마 그런 게 좀 바뀔 수 있고, 그리고 뭐 좀 더 지나면 또 트럼프 집권도 이제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된다면 또 한 2027년부터는 네임덕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너무 이렇게 우리가 알기 힘든 변수를 가지고 너무 부안해동하기보다는 또 본질을 봐야 되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 말고 그냥 본인이 좀 위기가 와서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는 트럼프가 주는 부정적인 영향은 주가에 미치는 영향 저는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한적일 수 있다. 네, 그러면 반도체 업황 얘기 좀 해볼게요. 그동안 둘러싸였던 많은 잡음들 뭐였냐면요. AI 투자금이 많으면 많다고 논란이고요. 적으면 적다고 또 논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무엇을 기준으로 앞으로의 흐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극단적 양극화가 반도체 시장에 지금 이미 존재하고 있고, AI 반도체만 좋고 범용은 안 좋은 그런 패턴입니다. 그리고 AI 반도체 근처에 있는 서버 디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10월 달에도 고정 가격이, 제가 준비한 차트 있는데 혹시 네. 제가 이거 보이면 바로 볼 수 있는지 네. 모르겠는데요. 보시면 서버 디램은 10월 달에도 이렇게 지난 9월 대비 보시면 한 4% 올랐습니다. 네. 그런데 반면에 모바일 디램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제 4분기 고정 가격이 좀 많이 하락했거든요. 예. 특히 DDR4만 하락한 게 아니라 DDR5도 하락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럼 이거 왜 이렇게 하락했냐 물어보면 이게 이유가 있는 게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줄 알고 중국 스마트폰 회사들이 반도체 재고를 6월 말에 많이 쌓았거든요. 근데 대비를 실제로 했네요. 중국 수요가 또 생각보다 약하고 계속 역신장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주문을 안 하죠. 주문을 안 하면 당연히 가격을 깎아서 반도체 회사들은 또 재고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양극화된 상황이죠. 소비자 제품 수요는 여전히 부진하고 AI 반도체와 관련된 쪽은 뭐 계속해서 B2B 시장이기 때문에 좀 더 이런 경기에 좀 무관하게 네. 선제적인 투자들을 좀 하고 있고, 특히 AI 서버 투자만 했다면 이제는 일반 서버에 대해서도 교체가 특히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극단적으로 모바일 디램은 가격이 10% 이상 하락했는데 서버 디램은 10월에도 가격이 올랐다는 거. 네. 3분기에도 한 17% 올랐거든요. 그 상태에서 또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AI와 그렇지 않은 그 간의 양극화가 상당히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와 같은 상황은 2025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저희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오히려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고 무엇을 투자하는지는 계속해서 저희가 체크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차세대 AI GPU가 뭐 블랙웰이었다면 네. 차차세대 루빈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어쨌든 계속해서 뭔가 산업적으로 키워드를 던지고 있는데 피크아웃이라고 하는 일말의 우려도 계속해서 조금 견제가 들어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전고 돌파까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리고 뭐 지금 시총 1위까지 뭐 만들긴 했는데 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까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막 뒤섞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엔비디아가 블랙웰 출시 지연됐을 때 예. 급락했을 때는 저희가 뭐 상당히 또 블랙웰이 나오면 이제 모든 상황이 이제 다 반전될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TSMC가 이제 3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HPC가 매출액이 QOQ로 11% 가까이 증가했거든요. 여기에 4분기 매출액 가이던스를 거의 15% 가까이 증가로 가이던스를 줬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TSMC가 엔비디아 블랙웰을 만들기 때문에 TSMC가 HPC 쪽이 좋다고 하니 엔비디아에 대한 우려는 그때 많이 해소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우려하는 거는 주가가 너무 계속 오르는 거에 대한 뭐 일부 불안감인데, 네.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블랙웰 제품에 대해서는 고객들이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상태에서 뭐 피크아웃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합리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고 그 속도를 향후 한 뭐 블랙웰이 본격적으로 장착되는 내년 1분기 이후에 평가하는 게 맞지, 지금 피크아웃을 얘기하는 거는 저는 뭐 지금 뜨겁게 고객이 사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랑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준비한 차트, 네. 첫 번째 차트 블랙웰 관련해서 GB200 MVL 이 제품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단순하게 이제 뭐 반도체만 GPU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복합 제품을 만들거든요. 복합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2개의 렉이 붙어 있어요. 듀얼 렉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 제품 하나가 100만 불이거든요. 하나에. 100만 불에 이게 이제 한 3만 대 정도가 발주가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대만의 팍스콘을 필두로 해서 대만의 서버 ODM 회사들이 이 제품을 만들 건데, 근데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전력 소모를 상당히 많이 줄여주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 사업자들도 오히려 기존보다 전체적인 메인터넌스 코스트가 줄일 수 있다는 생각에서 최근에 메타를 제외하고는 다 적극적으로 이 제품 구매에 동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 많이 사면 그런 피크아웃은 정말 무의미한 얘기일 것 같아요. 예. 네, 너무 성급한 말일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무슨 피크아웃을 지금 주장하기에는 이제 새로운 신제품이 나와서 예. 투자를 할 거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제 소라라는 서비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로 얘기하면 동영상이 만들어주는 그런 새로운 멀티모달 서비스가 사실은 학습용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이제 서비스가 시작되는데 피크아웃을 논하기에는 좀 이른 시점 같습니다. 네. 자, 그렇네요. 이 와중에 대만 시장은 또 좋다라는 거 같이 보여지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은 현재 반도체는 사실 그렇게 막 어떤 방향을 갖고 힘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 이 와중에 3시 30분경에 일론 머스크가 미래는 환상적일 것이라는 X에 글을 또 올렸는데요. 지금 승리를 확신하고 있어 보입니다. 자, 엔비디아 얘기 나눠봤고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삼성전자 얘기 나눠봅시다. 오늘 또 리포트 얘기가 예, 있으셨는데 DS단의 영업이익률 비교해 주신 걸 보고 저는 사실 아직 갈 길이 멀구나라고 느껴졌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또 준비한 테이블이 하나 예. 있는데, 제가 오늘 보고서에 들어간 내용은 이제 네. 차트로 그린 거고, 저는 이제 테이블인데 너무 글자가 작긴 하네요. 네. 근데 저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2010년부터 올해까지 14년 동안 삼성 반도체 그리고 TSMC, SK 하이닉스의 US 달러 기준 매출액, 그다음에 영업이익률, 그리고 캐펙스, R&D 비용 정리한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영업이익률만 보면 삼성 반도체는 올해 영업이익률이 16%입니다. 네. 근데 TSMC는 45.2%, SK 하이닉스는 HBM 힘입어서 35%. 그러니까 삼성 반도체가 분명히 물론 파운드리가 적자가 나서 저 부분이 좀 더 왜곡된 측면이 있긴 하지만 뭐 단순하게 반도체 사업부만 보면 제일 부진한 건 맞고요. 근데 그러면 부진한 이유가 설비 투자를 안 하고 미래에 대한 준비를 안 해서 부진한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보시면 설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 메모리는 하이닉스보다 훨씬 매출액 대비, 그러니까 캐펙스는 당연히 하이닉스보다 많은데 매출액 대비 캐펙스를 보는 게 이제 좀 더 비교 용이가 한데, 삼성전자는 매출액 대비 훨씬 많은 캐펙스를 하이닉스 대비 하고 있어요. 네. 보시면 뭐 매출액의 어쨌든 40% 이상을 캐펙스에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 파운드리는 매출액의 80~90%를 캐펙스 하고 있습니다. TSMC는 한 40%, 50%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이 투자는 훨씬 더 TSMC 하이닉스 대비 메모리든 메모리면 메모리고 파운드리면 파운드리가 더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개발비 같은 거, R&D 비용도 매출액 대비 삼성전자는 지금 11%입니다. TSMC는 7에서 8%거든요. 근데 삼성 개발비 비중이라는 게 전사입니다, 전사. 그래서 반도체만 놓고 보면 20%가 넘어간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과거 이제 2010년 6% 전사 R&D 비용 대비 지금 2배 이상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설비 투자도 경쟁사보다 훨씬 많이 하고 개발비도 훨씬 더 많이 집행하는데 왜 이런 성과가 나왔는가? 결국 이거는 선택까지 집중을 못해서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뭐 그냥 뭐 중복 투자하고 뭐 이렇게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좀 뭔가 내부 소통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부터 전열을 재정비하면 한 메모리 기준으로 보면, 디램 기준으로 보면 한 2년, 파운드리 기준으로 보면 뭐 선단 공정 기준으로 보면 한 5년 정도 시간은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원래 삼성전자가 추격을 되게 잘 했었는데 지금은 추격의 목표가 SK 하이닉스라니 그것도 참 아이러니한데요. 근데 SK 하이닉스를 또 보면 20만 원 선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건지 이런 걸 보면 차라리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에게 더 기회가 있는 건가? 정말 나중에 그렇게 정상화가 된다면 예. 지금 많은 고민이 있거든요. 뭐 하이닉스 20만 원은 그냥 뭐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엔비디아가 이번 실적 발표를 하고, 그리고 물론 이제 대선도 있었으니까 이제 이게 불확실성이 이제 누가 되든 일단 나오는 순간에 불확실성은 제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0만 원은 뭐 의미 있는 저항선은 안 될 것 같아요. 어차피 2025년까지는 하이닉스의 전성시대라고 좀 보시는 게 맞고, 저희가 아까 뭐 서버 디램 가격이랑 그다음에 모바일 디램 가격 보여주면 저게 같은 시기에 과연
저 방향으로 가격이 나오는 적은 없거든요. 같이 디램 가격이 움직이는데 지금은 한 제품은 오르고 한 제품은 빠져요. 그리고 여기에 HBM은 더 많이 오르고 네. 있거든요. 블렌디드로 보면. 그래서 하이닉스는 이 시대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뭐 저는 20만 원에 대해서 뭐 의미 있는 저항선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4분기 실적은 3분기보다는 조금 개선은 되지만 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개선되는 폭하고는 상당히 좀 차이가 날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사업부가 예.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이제 뭐 저희가 봤을 때는 PBR 0.9배가 5만 6천 원이거든요. 그래서 56,000. 5만 원 중반에서는 PBR 한 배도 아니고 0.9배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삼성 반도체가 디램이 좀 실망스럽고 파운드리는 계속 적자지만 낸드 플래시는 또 업계 최고의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세 개가 다 좋은 게 아니라 낸더는 그래도 1등 DNA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또 순연금이 또 한 86조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운신의 폭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좀 당장 주가가 갈 만한 조건은 안 되지만 그래도 5만 원 중반에서는 그래도 저희가 봤을 땐 장기적으로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반도체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양대 시장은 마이너스권에서 거래 마친 것으로 보여지고요. 내리는 종목의 수가 더 많았고 트럼프 트레이딩 쪽에 있어서는 확실히 시세가 붙었습니다. 또 대통령실에서 우크라이나 모니터링 요원을 파견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있어서도 힘이 더해졌네요. 여러분 끝까지 저희도 뉴스 잘 보면서요.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여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